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하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프레드 쉐드가 지은 책이고요. 금융시장의 부조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 풍자를 담은 아주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신 분들은 한번 더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책 내용 중에 주식과 사랑에 빠진 고객들이라는 챕터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기꺼이 돈을 내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객이 적다는 것은 주식 중개인과 증권사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우선 고객이 감소하면 총 비용이 줄지 않는데 수수료 수입은 적어진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끔찍한 일은 주식 중개인이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빈둥거리거나 주사위 놀이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빈둥거리는 것조차 실증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이르면 주식 중개인들은 고객의 돈이 아니라 자기의 돈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한다. 이는 불경기에 술집 주인이 자기 술을 마셔대는 것과 같은 경우인데 이 둘에게 닥쳐올 결과는 동일하다. 나는 회사를 만들 때 회사 계정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두 동업자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지어 주식 중개인조차 고객이 되고 싶은 충동을 버리지 못한다. 주식 중개인의 경우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싶은 유혹을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상품에 투기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거래소에서 한 중개인이 한 가지만 빼면 우리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만 하면 장외시장 중개인이 이곳에 와서는 내 동업자 헨리에게 뭔가를 팔아대는 것 아니겠어요? 하고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증권사와 주식 중개인의 고객 중에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개인 고객 말고도 다양한 고객이 존재한다. 저축은행과 생명보험사도 고객의 하나인데 이들은 고객 중에서도 최고의 고객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매매하는 금액이 클 뿐 아니라 눈을 부라리고 감시하고 있는 정부가 이들의 투자 금액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금 청구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 고객이기도 하다. 이들 외에도 여러 종류의 기업, 특히 투자신탁회사와 화재보험사도 훌륭한 고객이다. 그 다음으로 훌륭한 고객은 우리가 보통 큰손이라고 부르는 거액 자산가 혹은 부유한 개미들이다.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은 집안의 젊은 남자 한두 명에게 가족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주급으로 150달러를 주면 그가 빈둥거리며 날릴 큰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젊은이가 다소간 냉소적이며 야심찬 성격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게으른 편이 나을 것이다. 만약 너무나 야심만만해서 재산을 2배로 불리려 들다가 몽땅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때도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개인 고객으로 위로는 부자와 성공한 사업가가 있고 아래로는 평범한 일반 고객이 있다. 그중 가장 밑바닥에는 낙관에서 비관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소액계좌 고객들이 있다. 보통 이들은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도 거의 없고 생명보험도 들지 않았지만 1000달러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이 중 약 400달러 남짓은 신용으로 매수해서 이자를 내고 있기까지 하다. 소액계좌 고객들이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는 당국이 소액계좌의 신용 매수 한도를 축소하기 2, 3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 나는 미국은 자유국가다. 부자가 투기를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고로 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멈추지 않는 급행열차 신용거래. 미국인들은 주식 신용거래를 매우 멋진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에 이사 가기도 전에 먼저 그 집을 저당자폐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약 6%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한다. 만약 구입한 주택 가격이 이자 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오를 것 같지 않으면 그는 주택담보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더 논의할 수도 논의하고 싶지도 않은 미국의 제도 중 하나다. 아무튼 이런 주택담보대출 방식의 아이디어는 주식 신용거래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1000달러를 가지고 유나이티드 피도 주식 100주를 주당 10달러에 매수하는 것이 매우 수익성 있는 투자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신용거래를 통해 똑같은 1000달러로 같은 주식 200주를 매수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올리지 않을까? 아주 친절한 주식 중개인을 만난 덕에 같은 돈으로 300주나 400주를 매수할 수 있었다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그 이유를 결정적으로 입증해 보일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데 바로 직접 신용거래를 해보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방법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실제 돈을 넣어야 한다. 마음으로 베팅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인생의 모든 풍부한 감정적 경험처럼 귀한 돈을 잃었을 때의 느낌은 글로 전달되지 않는다. 처녀에게 결혼해서 누군가의 부인이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문학이나 예술로는 전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글이나 그림으로는 실제 일어날 사실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내가 묘사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잃었을 때 받을 느낌을 결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는 일반적인 신용거래 증거금이 고정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증권사마다 증거금 비율이 모두 달랐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최소한의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증권사가 어딘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증권사를 돌아다니곤 했었다. 그러다 마침내 증거금이 가장 적은 곳을 찾아내면 고객들은 약간의 여유 시간도 맛보지 못한 채 그 즉시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았다. 에디 컨터는 이런 상황을 빗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노후를 위해 이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그 말은 끝내주게 맞았다. 주식을 산 지 일주일도 안 돼 팍팍 늙어버렸으니 말이다. 적은 증거금을 원하는 고객 중 일부는 보수적으로 매매할 생각을 갖기도 했다. 즉 주식을 오래 붙들고 있다가 증거금 청구서에 시달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서둘러 매도해버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손실도 적은 수준에서 제한하려고 했는데 이는 심적으로 보다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약간의 수익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손실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실제로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신용거래를 하더라도 보수적인 매매를 하려고 했던 고객도 막상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손실을 회복하려다가 더 큰 돈을 잃고 원금마저 몽땅 날리는 경우가 많다. 한 보수적인 주식 중개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뉴욕의 그랜트 센트럴역에서 20세기 급행열차에 올라탄 그들, 즉 신용거래자들은 애당초 125번가까지만 가서 내린 후 할머니 댁을 방문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자신이 탄 기차가 시속 70마일로 인디애나주 포트 웨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는 글들이 많이 나오죠.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진 고객들이라는 챕터인데 고객에도 증권사나 주식 중개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등급이 있고 그 등급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또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용거래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증거금이 가장 낮은 곳을 예전에는 찾아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 증거금이 낮은 걸로 신용으로 많이 매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먹고 팔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더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어떤 일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적당히 가서 내리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우리가 손쓸 수 없이 더 멀리 가버린 상태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한번 신용을 써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얘기 기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책이 재밌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